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물권 법정주의 들어갑니다. 제가 어느 교수님 교과서로 해설을 하는데, 그 교수님이나 또는 출판사에서 연락을 하거나 뭐 어떤 지원을 받거나 한 건 전혀 없습니다. 제 돈 주고 교과서 사가지고 재미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물권 법정주의 제185조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제185조에서처럼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여 정해지고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는 뜻은 계약으로 물권법에 없는 내용의 물권을 만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물권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률로 정해둔 것은 봉건적인 물권 관계에서 자유로운 소유권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봉건적인 물권 관계 하나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다른 교과서에 나왔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물권법에 당연히 없고 채권법에도 없는 내용인데 경작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작권. 경작권이 뭐냐면은 국유지를 무단 개간해 가지고 농지로 경작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경작하니까 경작권이라고 합니다. 이 농지로 경작하면서 자기가 경작할 수도 있고 싼 가격에 다른 사람한테 그 경작권을 팔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작권에 대해서는 아마 판례는 있는가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당연히 이건 경작권은 물권이 아니고 이건 불법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게 그 토지 관할 관청에서 토지를 소유하는 관청에서 무단 경작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토지 점용료, 불법 점용료라고 해가지고 점용료라고 해서 매년 뭐 과태료 비슷한 그런 금액을 부과합니다. 임대료가 아닙니다. 그거는 불법 경작하는 경우는 임대차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봉건적인 물권 관계에서 자유로운 소유권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여기에다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공시하기 위한 목적이 또 있습니다. 물권의 종류와 내용이 정확해야 이거를 공적 장부에 있는 등기와 또는 동산에서는 인도에서 공시할 수가 있습니다. 제185조의 법률은 민법과 특별법입니다. 교과서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예로 듭니다. 민법의 담보 물권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가등기 담보법은 그러니까 민법에 없는 담보 물권이 있습니다. 양도담보, 매도담보 뭐 이런 담보 물권이 가등기 담보법에 있습니다. 민법과 특별법에 없는 내용의 물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가 있습니다. 양도담보가 관습법에 의해 창설됐는데 이게 가등기 담보법에 규정이 되었습니다. 제185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배울 총칙의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에 따라 물권에 관한 법률행위 중에 채권행위는 당사자 간에 내부적으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권행위는 매매계약과 같이 당사자 사이에 채권과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곧 자세히 나옵니다. 매매를 예로 들면은 매매 계약을 하게 됩니다. 매매 계약을 하는데 이 매매 계약에서 금액 얼마 뭐 통장 입금하면 통장 번호 뭐 적어주고 그 다음에 중도금 잔금을 언제 지급한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등기는 법무사한테 맡긴다 뭐 이런 거를 정합니다. 이게 지금 채권행위입니다. 물권행위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등기 권리증, 인감증명서 등을 언제 줄 것인가, 직접 그 매수인에게 주는 행위, 이게 물권을
소유권을 넘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물권행위가 됩니다. 이거 자세히 나오니까요. 그때 가서 자세히 배웁니다.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에 규정되거나 관습법에 의해서만 창설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배타적 사용 수익 포기의 법리가 있습니다. 배타적 사용 수익, 소유권의 배타적 사용 수익 포기, 이거는 지금 물권법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소유권은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입니다. 대세적인 권리이고 절대적인 권리입니다. 그런데 배타적으로 소유권의 그 사용 수익 권능을 포기한다는 것은 물권법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가 지금 많이 있는데 판례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진도를 좀 못 나가더라도 이거는 좀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교과서를 보면 어느 사유지가 정전부터 도로 예정지로 편입되어 또는 자연 발생적으로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사후적으로 그 사용 이득의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판례는 대체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채권적 포기를 이유로 청구를 배척합니다. 932, 232로. 이 법리의 유효 범위는 부당 이득 반환에 한정되고,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채권적 포기, 이 법리가 유효 범위가 부당 이득 반환에 한정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많은 경우에 이게 나옵니다. 뒤에 자세히 설명이 필요 없네요. 그렇지만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 특히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토지 인도 청구에는 이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채권적 포기가 이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채권적 포기를 했더라도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나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토지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객관식에 나오기 참 좋겠네요. 다른 판례를요 보면은 2009-228, 235는 소유권은, 이게 지금 이 판례가 굉장히 기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 징검다리 표시를 해가지고 핵심 단어만 지금 나열해 놨습니다. 판례 원문은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그에 관한 법률 관계는 명확하게 정해져야 한다. 그런데 소유권의 사용 수익 권능이 소유자에 의하여 대세적으로 유효하게 포기될 수 있다고 하면 이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으로서 물권법의 체계를 현저히 교란하게 된다. 이게 다 맞는 말입니다. 이게 되게 긴 말인데 이게 핵심이니까 이렇게 쓴 겁니다. 종전의 재판례 중에는 타인의 토지를 도로 등으로 무단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무단 점용해가지고 길러가지고 다닙니다. 소유자가 그 사용 이득의 반환을 사후적으로 청구하는 사안에서 부당이득법상의 구제와 관련하여 그 청구를 부인하면서 사용 수익권의 포기 등을 이유로 든 예가 없지 않다. 그러나 그 당부는 변론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의 판결에서는 이게 부당이득 반환 법리에 부당이득 반환을 부정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다른 얘기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관련하여 같은 얘기입니다. 그 청구를 부인하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부인하면서 소유자의 사용 수익권 포기 등을 이유로 든 예가 없지 않다. 그러나 그 당부는 변론을 하고, 이게 지금 물권법의 체계, 이게 소유권의 소유자의 사용 수익권의 포기, 이 말이 물권법의 체계를 현저히 교란하게 한다고 했죠. 이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이 말을 이게 나왔으니까 그 당부는 변론으로 하고 이렇게 또 부연을 합니다. 그 논리는 소유권의 내용을 장래를 향하여 원만하게 실현하는 구제 수단인 소유물 반환 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과는 무관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까 소유자의 사용 수익권 포기를
들더라도 예, 소유물 반환 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과는 무관한 것으로 이해돼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를 부정하더라도 부당이득 사용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부인하면서도 물권적 청구권인 소유물 반환 청구권과는 무관한 것으로 이해돼야 한다. 이렇게 아마 합니다.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는데 기간에 그 묵인했다면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하지 못하더라도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관한 거.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관한 사용 수익권을 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포기했다는 겁니다. 물권적 포기가 아니죠. 하여도 그것이 점유자의 사용 수익을 일시적으로 인정하는 취지라면 이는 사용대차의 계약관계의 다름이 아니다. 이 사용대차가 뭐냐면요, 공짜로 빌려주는 거예요. 공짜로 사용료 안 받고. 대차는 임대차와 같은 대차는 빌려주는 거예요. 대차. 차자는 빌려줄 차자예요. 대차. 그런데 사용대차는 이게 사용료를 안 받고 빌려주는 겁니다. 그것이 점유자의 사용 수익을 일시적으로 인정하는 취지라면 채권적 포기에서 사용 수익권을 채권적 포기해서 점유자의 사용 수익을 일시적으로 인정하는 취지라면 이는 사용대차의 계약관계의 다름이 아니다. 사용대차는 계약입니다. 임대차가 계약이고, 임대차는 사용료를 받고 빌려주는 게 임대차고, 사용료를 안 받고 빌려주는 것이 임대차입니다. 사용대차입니다. 사용대차 계약이에요. 그렇다면 사용대주는 누구냐면은 빌려주는 사람이에요. 대주. 사용대주는 당연히 사용대주가 소유권자죠. 소유권자가 땅을 공짜로 사용하라 했으니까. 사용대주인 소유권자는 계약관계의 해지, 기타 정료를 내세워 사용대차는 계약이니까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장래를 향하여 해지하는 겁니다. 해지는 장래를 향하여 계약을 종료시키는 거예요. 해지. 그 계약관계의 해지 기타 종료를 내세워 토지의 반환 및 원상 회복으로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지금 점유해 가지고 건물을 세웠다면은 그것이 사용대차가 계약이 된다면은 사용 수익권을 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포기, 점유자 사용 수익을 일시적으로 인정하는 취지라면 이는 사용대차 계약관계. 그렇다면 건물주가 아니지, 토지 소유권자는 건물을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용수익권의 채권적 포기를 이유로 한 이 청구들이 배척되려면 그 포기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구적인 것이어야 한다. 여기 또 판례가 이상하네요. 사용수익을 일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용수익의 포기가 영구적인 것이어야 한다. 토지 소유권자가 그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포기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점유자의 사용수익을 일시적으로 인정하는 취지라면 이는 사용대차의 계약관계의 다름이 아니다. 그렇다면 사용대주인 소유권자는 계약관계의 해지 기타 그 종료를 내세워 토지의 반환 및 원상회복으로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용수익권의 채권적 포기를 이유로 이 청구들이 배척되려면, 그러니까 건물 철거 청구가 배척이 되려면은 그 포기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구적인 것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2010-81049 판결. 갑지방자치단체가 토지 소유자 을을 상대로 일반 공중에 통행에 무상으로 제공한 토지 이름을 이유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 확인이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건 지금 민사소송에 관련된 문제인데 나중에 제가 이거 찾아봐 가지고 더 한번 자세히 알려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2012-54133 도는 아닌데요. 2012-54133 여기도 지금 증검자료로 지금 판례 내용을 추가하겠습니다. 소유자가 제3자와 채권 관계에서 소유물에 대한 사용 수익의 권능을 포기하거나 여기도 지금 채권 관계입니다. 물권 관계가 아니죠. 사용 수익권의 행사를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새로운 물건을 창설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허용되지 않고, 그러니까 소유물에 대한 사용 수익의 권능을 포기하거나 사용 수익권의 행사를 대세적 영구적 포기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새로운 물건을 창설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허용되지 않고,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에 통행로로 무상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통행을 용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토지 이용 상태가 형성되어 그에 대한 독점이 아니고 독점입니다.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에도,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에도 이는 금반원이나 신뢰보호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상 기존의 이용 상태가 유지되는 한 토지 소유자는 이를 참아야 하므로 배타적 점유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일 뿐이고, 그로써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용 수익권 자체를 대세적 확정적으로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서 지금 반복으로 아까 보신 내용이 다시 여기 설명됩니다. 여기서 금반은 금자가 금지할 금자고 반자는 반대할 반자고 어는 말씀 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종전에 했던 언사의 말에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순되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런 말을 해놓고 뒤에 내가 지금 한 말에 모순되는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런 주장을 하면은 그거는 금지된다는 겁니다. 금반은. 신뢰보호는 외관을 보호하는 것이, 어떤 외관이 있는데 그 외관에 대한 신뢰를 했다면 그 신뢰를 보호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의 성실은 곧 나옵니다. 정책에서. 법률 관계에서 타인과 관계에서 신의 성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용 수익권 자체를 대세적 확정적으로 상실하는 것은 의미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따라서 그 후 토지 이용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으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배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그와 같은 사정 변경이 있는 때로부터 다시 사용 수익 권능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정 변경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토지 사용 수익권의 포기를 했더라도 사정 변경이 되면은 다시 사용 수익 권능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그러한 사정 변경이 있는지는 판단을 할 때 어떤 사정 변경이 있었는가, 그 사정 변경이 있는지 그 판단 요건은 여러 가지 내용이 좋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만 들어보면 토지 이용 상태가 바뀐 경위, 토지 이용 상태가 바뀐 경위를 보면은 토지를 팔아버렸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이사 와가지고 그 토지에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토지 사용 수익권에 배타적 사용 수익권에 포기가 있어가지고 이 토지 사용을 이제 이용을 못한다면 그때는 사정 변경이 있죠. 이제 토지 소유자가 바뀌어가지고 토지 이용 상태가 바뀐 경위 및 종전 이용 상태와 동일성 여부 등 전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죠. 모든 사정, 그 토지와 관련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판단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사정 변경이 허용된다는 겁니다. 배타적 토지 사용 수익권의 포기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있더라도 후에 사정 변경이 있으면은 다시 사용 수익 권능에 완전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는 인여권이 설정된 거라고 합니다. 여기 인여권이라고 나왔는데 지역권과 좀 다릅니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특정한 토지를 이용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산책하기 위해서 어떤 토지를 걸어 다니는 건데 토지를 취급한 겁니다. 사람에게 이용되는 권리, 사람이 어떤 물건을 이용하는 권리, 인여권. 지역권은 토지가 토지를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여권인데 인여권은 물권법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인여권을 채권적으로 설정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지역권은 특정 토지가 다른 특정 토지를 이용하기 위한 요역지와 승역지 간의 권리. 인여권은 민법에 규정은 없고 교수님은 인여권일 가능성을 지금 교과서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나와 있으니까 넘어갑니다.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의 유효 범위에 대하여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입니다. 이게 19년 작년인가요? 이게 아주 논점이 굉장히 많은데 요거는 직접 한번 찾아서 전부 한번 전문을 읽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소수 의견은 안 보셔도 되고 다수 의견만요. 지금 여기 나온 거 다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이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토지 소유자 스스로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법리가 확립되었고 위에서 지금 많이 봤죠. 대법원은 그러한 법률 관계에 관하여 판시하기 위하여 사용 수익권의 포기,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의 포기, 무상으로 통행할 권한의 부여 등의 여러 표현을 사용하여 왔다.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이 오랜 기간에 걸쳐 발전시켜 온 것으로서 현재에도 여전히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 행사의 제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에 비교 형량을 하여야 하고 원 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특정 승계인의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 행사가 허용될 수 있다. 또한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사정 변경의 원칙이 적용되어 소유자가 다시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이거 너무 기니까요. 다 읽었네요.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이거 비교 형량한다는 것은 소유권 보장, 공공의 이익, 공공의 이익이란 것은 공중의 통행, 불특정 다수인의 그 통행의 이익이죠. 이익이겠죠. 통행에 제공되었으면 통행의 이익.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을 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 즉 사인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사인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그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수도 없다. 이건 좀 셉니다.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수도 없다. 저 위에서는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전원 합의체인데 또 이게 바뀌었나요? 모르겠습니다.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이런 경우에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가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나왔네요. 수도시설이 매설 부지인데 그거를 토지를 인도하라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죠. 수도공사 전부 다시 해야 되니까요. 다시 이제 읽어봅니다. 다만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권 등의 대세적 영구적인 포기는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일반 공중의 무상 이용이라는 토지 이용 현황과 양립 또는 병전하기 어려운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만이 제한될 뿐이고 토지 소유자는 일반 공중의 통행 등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 수익 권능을 상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배타적 토지 사용 수익권의 포기가 있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를 처분할 수 있고 사용 수익할 권능을 상실하지 않는다. 자기도 사용해야죠. 내 땅인데. 다 이와 같은 법리는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위의 다른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러니까 배타적 토지 사용 수익권의 포기 법리가 도로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객관식 시험문제 내기 딱 좋네요. 이런 경우에 도로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는 배타적 토지 사용 수익권의 포기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은 OX 퀴즈로 아주 딱 좋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하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토지 사용 수익권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 이 법리가 지하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사용 수익권의 지하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된다. 그러니까 지하 부분에 대해서도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 법리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게 논점이 이것도 지금 객관식 문제로 내기가 딱 좋네요. 지문으로. 지하 부분은 배타적 독점적 수익권 사용 수익권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맞냐 틀리냐? 이런 출제가 가능하겠습니다. 2.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이 아닌 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므로 민법 1005조 상속은
포괄적인 권리 의무의 승계입니다. 포괄적인 권리 의무 승계란 말은 예컨대 부동산이 A, B, C가 있고 채무가 A은행에 1억, B은행에 2억 이렇게 있다면은 상속을 하게 되면은 부동산 A, B, C, D, A, B, C와 그 은행에 대한 채무인 1억, 2억을 모두 포괄해서 상속한다는 겁니다. 포괄해서. 그러니까 권리 전부, 의무 전부 포괄해서 승계한다는 겁니다. 승계. 상속. 승계합으로. 그러니까 포괄적 승계입니다. 이게. 선별적으로 승계하는 게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전체 다 승계. 재산과 빚 모두 다 한 번에 승계. 그래서 포괄 승계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에 이용해 제공하여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토지가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그 토지에 대한 상속인의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된다고 봐야 한다. 그러니까 상속재산에가 배타적 사용 수익권에 포기한 토지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그러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가 있는 그런 토지를 상속한다는 것입니다. 상속인의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된다는 것은 독점적인 배타적 사용 수익권에 제한이 있는, 포기가 있는 그 토지를 그대로 상속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주 객관식 시험 문제 내기 아주 좋은 지문입니다. 3. 원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 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 승계한 자는 특별한 이 말 지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원소유자, 그러니까 원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토지를 갖고 있는데 그 토지가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의 포기 법리가 적용되는 토지인데 그 토지의 소유권이 그 토지가 경매되거나 또는 매매를 되거나 또는 대물 변제라는 것은 원래 빚을 안 갚고 토지로, 그러니까 다른 물건으로 빚을 갚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전 채무가 1억이 있는데 금전 채무를 1억을 갚지 않고 1억 원에 해당한 토지를 변제로 빚을 갚은 겁니다. 물건으로서 대신 변제한다는 겁니다. 대물 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 승계, 아까 여기 상속은 아까 포괄 승계라고 했죠. 포괄 승계. 상속인은 포괄 승계, 권리 의무를 포괄 승계. 하지만 경매, 매매, 대물 변제를 하게 되어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은, 경매, 매매, 대물 변제로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은 그 소유자는 새로운 소유자는 특정 승계한 겁니다. 그 물건만 승계한 겁니다. 그 물건. 그래서 특정 승계입니다. 이거는 특정한 물건만 승계, 특정한 권리만 승계. 특정 승계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용 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범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특정 승계인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의 포기 법리가 적용되는 토지를 특정 승계한 자는 그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용 수익권의 포기 법리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겁니다. 그 물건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거죠. 이것도 아주 객관식 시험에 나오기 아주 좋은 지문입니다. 그 전에 사실 시험 문제 보니까 이게 지문이 아주 길어가지고 지문을 보고 생각하면은 틀려버리고 기계적으로 무조건 암기해야 되니까 전부 판례 내용을 전부 지문으로 만들어가지고 OX 퀴즈식으로 하던데,
지금 변호사 시험 1차 시험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고, 그다음에 법원 공무원 시험 어떤가 모르겠는데, 옛날식으로 하면은 진짜 지문 출제하기 좋은 지문 만들기 좋은 내용입니다. 다시 판례로 들어갑니다. 이때 특정 승계인의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 사용 수익권의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특정 승계인이 토지를 취득한 경위 목적과 함께 그 토지가 일반 공중의 이용에 계속 나옵니다. 이용에 제공되어 사용 수익에 제한이 있다는 사정이 이용 현황과 지목 등을 통하여 외관에 어느 정도로 표시되어 있는지,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에 사용 수익권의 행사의 제한으로 인한 재산적 가치 하락이 반영되어 있는지, 원 소유자가 그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무상 제공한 것이 해당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특별한 인적 관계 또는 그 토지 사용 등을 위한 관련 법령상의 허가, 등록 등과 관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관련성이 특정 승계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긴 말이 나왔는데 요약하면 그만 이 말입니다. 이때 특정 승계인의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의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 많은 내용을 다 지금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행사의 제한은 해당 토지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됨으로 인한 공공의 이익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그 토지를 제공할 당시에 객관적인 토지 이용 현황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만 존속한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토지 이용 상태가 형성되어 그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그 후 토지 이용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으로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고 소유자가 일반 공중의 사용을 위하여 그 토지를 제공할 당시에 이러한 변화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사용 수익권 행사가 계속하여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그와 같은 사정 변경이 있는 때로부터 다시 사용 수익권 등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행사가 제한이 되고 있었는데 그 토지가 다시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 행사가 제한은 해당 토지가 일반 공중에 이용에 제공됨으로 인한 공공의 이익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의 공공의 목적을 위해 그 토지를 제공할 당시에 객관적인 토지 이용이 현황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만 존속해야 한다고 한다. 이거 밑줄 한번 쳐봅니다. 따라서 그런데 이게 지금 사정 변경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사정. 그 후 토지 이용 상태의 중대한 변화가 객관적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소유자가 일반 공중의 사용을 위하여 그 토지를 제공하면 다시 여기 보니까요. 지금 이것도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니까 사정 변경의 원칙을 지금 여기다 지금 적용을 했습니다. 이 사정 변경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그 사정 변경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지금 상세하게 지금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세히 좀 봐야겠습니다. 공중의 이용,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됨으로 인한 공공의 이익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인 사정, 토지 소유자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그 토지를 제공할 당시에 객관적인 토지 이용 현황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만 존속한다. 객관적인 이용 현황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만 존속한다고 봐야 한다. 이제 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사정 변경이 가능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겠죠. 아래에서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됨으로 하여 그 토지가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 이용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으로 사정 변경이 왔죠. 이제 이게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주관적 사정이 아니고 객관적 사정입니다. 객관적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객관적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소유자가 일반 공중의 사용을 위하여 그 토지를 제공할 당시 이러한 변화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이 변화를 예견할 수 없다는 거,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는 거, 제공할 당시 이게 지금 사정 변경의 원칙에 들어갑니다. 그 기초가 된 어떤 행위를 할 당시에 그 사후에 행위를 할 당시에 예견할 수 없어야 됩니다. 예견할 수 없어야 돼요. 사정 변경 원칙 적용 요건. 또 하나 지금 요건을 하나 더 들었습니다. 사용 수익권의 행사가 계속하여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 중대한 불균형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너무 불리하다는 거겠죠.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그와 같은 사정 변경이 있는 때부터 다시 사용 수익 권능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니까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의 법리가 이때는 이제 주장할 효력을 잃고 다시 이제 사용 수익 권능을 이제 완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여기에 보니까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거를 사정 변경이 생기면은 다시 사용 수익 권능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여기 지금 이 안에 지금 사정 변경의 요건이 있고요. 이런 것도 이게 객관식 지문으로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그러한 사정 변경이 있는지 여부는 모든 사정 전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부분 저는 합의체 판결 다수 의견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2015-211-685 판결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 행사 제한의 법리는 토지가 도로, 수도 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토지가 건물의 부지 등 지상 건물의 소유자들만을 위한 용도로 제공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판 2015-211-685 판결은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행사 제한의 법리는
토지가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토지가 건물의 부지 등 지상 건물의 소유자들만을 위한 용도로 제공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건물의 부지에는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독점적 사용수익권의 행사 제한의 법리가 건물의 부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지문 내용으로 좋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건물의 부지로 제공하여 지상 건물 소유자들이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법률관계가 물권의 설정 등으로 특정 승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채권적인 것에 불과하여 특정 승계인이 그러한 채권적 법률관계를 승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승계인의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토지가 건물의 부지에 제공된 경우에는 토지 소유권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폭이 이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정 승계인인 토지 소유자가 그러한 법률관계가 물권의 설정 등으로 특정 승계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여기서 지금 물권은 지상권을 설정해 가지고 그 위에다가 그 지상권 부지에다가 지상권 그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물권의 설정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권 지상권과 같은 물권을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해 가지고 타인의 토지의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해 가지고 거기다 건물을 지으면은 그 토지의 특정 승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죠.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건물 부지로 제공하여 지상건물 소유자들이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권이 설정이 안 됐으면은 건물 소유자가 물권을 설정 안 했으면은 그 건물 소유자들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것은 채권적이라는 겁니다. 물권이 아니고 채권적인 거. 지상권,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설정이 되면은 토지 소유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 계약기간 내에서는 그 설정 기간 내에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아닌 예를 들어서 토지 임대차, 토지의 임차권을 설정해 가지고 아니면 사용대차, 여기 보니까 아까 무상이라고 했죠. 여기 보니까 무상,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했다면 사용대차입니다. 사용대차는 채권적인 겁니다. 채권, 물권이 아니에요. 사용대차를 해가지고 타인의 토지를 사용대차를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지었다면은 그거는 채권입니다. 물권이 아닙니다. 그 토지 사용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그 건물이 들어선 토지의 특정 승계인이 그러한 채권적 법률관계를 승계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승계인의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아직 사용대차를 안 배웠고 지상권 전세권을 안 배웠기 때문에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건물의 부지로 제공하여 지상 건물 소유자들이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법률관계가 물권의 설정 등으로 특정 승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채권적인 것에 불과하여
특정 승계인이 그러한 채권적 법률관계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승계인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무상으로 자기 소유 토지 위에다가 지상 건물을 짓도록 해가지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토지를 지금 사용하도록 했다면은 그거는 물권을 설정한 것이 아니고 사용대차, 이게 지금 이게 이 판결의 내용을 다 읽어봐야 되는데 제가 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면은 사용대차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대차. 이 사용대차는 채권적인 겁니다. 채권입니다. 물권이 아닙니다. 물권, 여기서 보면은 건물 부지로, 토지를 건물 부지로 제공하는데 그 법률 관계가 물권의 설정이라면, 여기서 물권의 설정은 그 토지를, 건물을 지은 사람들이 그 토지를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했다는 겁니다. 지상권을 설정해가지고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고 타인의 토지에다가 전세권 설정해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물권을 설정했다면은 그 토지의 특정 승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무상 사용했다면 이건 사용대차이기 때문에 채권적, 물권이 아닌 채권적인 게 불과하여 그 토지의 특정 승계인이 그러한 채권적 법률관계를 승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승계인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토지 소유권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가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정 승계인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판례는 다 읽어봤습니다. 판례가 더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거 판례를 지금 사실관계를 다 봐야 되는데 사실관계는 제가 안 보고 요지만 그냥 봤습니다. 농사일 하느라고 지금 시간이 참고해가지고 A 토지의 골재를 B회사의 모든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기로 하는 인여권, A 토지의 골재를 B회사는 사람이죠. 사람인데 이게 법인입니다. 사람은 자연인과 법인이 있으니까 B회사 모든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기로 하는 인여권, 사람인자, 인자. 그러니까 이 법인이 A 토지의 골재를 사용하는 겁니다. 인여권. 일정한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물건을 이용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여기서 물건은 토지죠. 일정한 편익을 위하여 인여권은 일정한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물건을 이용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지역권과 같지만 편익을 받는 것이 특정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지역권과 다른 권리입니다. 여기 법인이니까 특정한 사람입니다. 이게 법인. 보면은 설정의 합의가 당사자 사이에 채권적 효력을 가질 수가 있고 과거 어디서 나왔나? A 토지의 골재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채무 불이행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A 토지의 골재를 B회사가 모든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기로 하는 그런 인여권이 있었다면 당사자 그런 합의를 봤다면 설정의 합의가 당사자 사이에 채권적 효력을 가질 수 있고 A 토지의 골재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이거 지금 왜 제가 해라는 거 모르겠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오늘 토지 소유권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 법리에 관한 이 판례를 자세하게 봤습니다. 이게 아직 물권을 뒤에서 배울 내용이 앞에 나오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민법의 해설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최대한 빨리
민법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이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오늘 이게 해설한 내용은 지금 뒤에서 배우실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시는데,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진짜 진도를 좀 빨리 빼보고 싶습니다. 다음 해설은 채권 총론입니다. 감사합니다.